여러분 만약 가장 사랑하는 가족이 어느 날 갑자기 흔적도 없이 사라진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정말 소름 끼칩니다. 한 남편이 실종된 아내와 딸을 찾아 헤매다가 발견한 진실은 상상을 초월했어요. 마지막 반전은 정말 충격적이니까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저는 김정호라고 합니다. 올해 42살이고 작은 회사에서 격리 일을 하고 있어요. 아내 수진이와 12살 딸 예린이와 함께 평범하게 살고 있었죠. 그날은 정말 평범한 하루였어요. 비가 조금씩 내리는 어두운 저녁이었죠. 수진아, 나 들어왔어. 여보 고생했어요. 저녁 준비 거의 다 됐어요. 아빠, 오늘 학교에서 재미있는 일이 있었어요. 그래? 우리 예린이한테 무슨 일이 있었는데? 가족이 함께 저녁 식사를 하며 평범한 대화를 나누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예린이가 창밖을 보더니 이상한 말을 했어요. 아빠 저기 누가 우리 집을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어디? 아무도 없는데? 아까 분명히 누가 서 있었는데 예린아비 오는 날이라 그런가 봐. 착각일 거야. 저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어요. 아이들은 가끔 그런 상상을 하잖아요. 하지만 그날 밤 뭔가 이상한 기분이 들었어요. 집안이 너무 조용했거든요. 수진아, 잠들었어? 아내는 대답이 없었어요. 깊게 잠든 것 같았죠.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처럼 일어났어요. 그런데 이상했어요. 집이 너무 조용했거든요. 수진아? 예린아? 아무 대답이 없었어요. 저는 침실로 가서 확인해 봤어요. 침대는 비어 있었어요. 아내가 없었어요. 수진아, 어디 갔어? 예린이 방도 확인해 봤어요. 역시 비어 있었어요. 예린아, 아빠야. 집안을 다 뒤져봤지만 아무도 없었어요. 그런데 더 이상한 권한의 휴대폰과 지갑 신분증이 모두 집에 그대로 있었어요. 이상해. 수진이가 휴대폰도 안 가지고 어디 갔지? 저는 급하게 아내의 친구들에게 전화를 걸어봤어요. 혹시 수진이 연락 왔어요? 아침부터 집에 없어서요. 아니요, 연락 안 왔는데요. 무슨 일 있어요? 아니에요, 그냥. 혹시 연락 오면 저한테 알려주세요. 친구들도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어요. 저는 예린이 학교에도 전화해봤어요. 혹시 예린이 오늘 학교 왔나요? 아니요, 오늘 결석이에요. 아프신가요? 아, 내감기 기운이 있어서요. 저는 거짓말을 했어요. 뭔가 큰일이 일어난 것 같았거든요. 오후가 되어도 아내와 딸이 돌아오지 않자 저는 경찰서에 신고를 했어요. 실종 신고를 하시려고요? 넷째 아내와 딸이 어젯밤부터 집에 없어요. 가출 가능성은 없나요? 부부싸움이나 그런 일이 있었나요? 아니요, 전혀요. 저희는 정말 사이가 좋았어요. 그럼 일단 실종 신고 접수해 드릴게요. 하지만 성인의 경우 48시간이 지나야 본격적인 수사가 가능해요. 경찰은 별로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것 같았어요. 저는 혼자서라도 아내와 딸을 찾아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동네를 돌아다니며 아내와 딸을 봤는지 물어봤어요. 혹시 이 사람들 보셨어요? 상점 주인. 아니요, 못 봤는데요. 어젯밤이나 오늘 아침에 이상한 일 없었나요? 상점 주인. 글쎄요, 특별한 건 없었는데. 아무도 아내와 딸을 본 사람이 없었어요. 이틀이 지났어요. 여전히 아무 소식이 없었어요. 그런데 셋째 날 아침 우편함에 이상한 편지가 들어있었어요. 발신인도 없고 표도 없는 편지였어요. 이게 뭐지? 편지를 열어보니 이런 내용이 적혀 있었어요. 편지 내용, 진실을 알고 싶다면 6월 15일 밤 11시 강변공원으로 오세요. 혼자 오세요. 저는 온몸이 떨렸어요. 누가 이런 편지를 보낸 걸까요? 이게 수진이와 예린이와 관련이 있는 건가? 저는 경찰에 알릴까 고민했어요. 하지만 혼자 오라고 했으니까 경찰과 함께 가면 안 될 것 같았어요. 6월 15일 밤 11시 저는 강변공원으로 갔어요. 공원은 정말 어둡고 조용했어요. 가로등 불빛만 희미하게 비치고 있었죠.
누구세요? 나왔어요. 그때 어둠 속에서 검은 우산을 쓴 남자가 나타났어요. 낯선 남자, 김정호 씨 맞죠? 네 맞아요. 당신이 편지를 보낸 사람인가요? 낯선 남자, 그렇습니다. 제 아내와 딸이 어디 있어요? 당신이 뭔가 알고 있는 거죠? 그 남자는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낯선 남자, 김정호 씨 당신은 당신의 가족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나요? 무슨 뜻이에요? 낯선 남자, 당신의 아내 수진 씨의 과거 그리고 그녀의 가족에 대해서 말이에요. 과거가 뭐가 중요해요? 지금 제 가족이 어디 있는지만 말해주세요. 낯선 남자, 과거를 모르면 현재를 이해할 수 없어요. 당신의 아내는 당신에게 숨긴 게 많아요. 그 남자는 의미심장한 말을 남기고 사라졌어요. 낯선 남자, 집에 가서 당신 아내의 물건들을 자세히 살펴보세요. 진실은 가까이에 있어요. 저는 급하게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아내의 서랍을 뒤지기 시작했어요. 평소에는 절대 하지 않았던 일이었죠. 수진이가 뭘 숨겼다는 거지? 서랍 깊숙한 곳에서 오래된 사진들을 발견했어요. 사진 속에는 어린 수진이와 낯선 남자아이 그리고 중년 남성이 함께 찍혀 있었어요. 이 사람들은 누구지? 수진이가 이런 사진이 있다고 말한 적이 없는데. 그리고 작은 일기장도 발견했어요. 일기장을 펼쳐보니 충격적인 내용들이 적혀 있었어요. 아버지가 또 술을 드시고 오빠를 때리셨다. 오빠는 아무 잘못도 없는데. 오빠가 집을 나간다고 했다. 아버지 때문에 더 이상 견딜 수 없다고. 오빠가 사라진 지 일주일이 됐다. 경찰도 찾지 못하고 있다. 아내에게 오빠가 있었다는 걸 처음 알았어요. 그리고 그 오빠가 실종되었다는 것도. 수진이가 왜 이런 이야기를 안 했지? 일기장을 더 읽어보니 더 충격적인 내용이 있었어요. 아버지가 마을 사람들의 돈을 빼돌렸다는 소문이 돌고 있다. 아버지가 경찰에 쫓기고 있다. 우리 가족은 이제 어떻게 되는 거지? 아버지가 사라지셨다. 오빠도 아버지도 모두 사라졌다. 아내의 가족사가 이렇게 복잡했다니 저는 전혀 몰랐어요. 며칠 후 또 다른 편지가 왔어요. 편지 내용, 과거를 돌아보세요. 진실은 가까이에 있습니다. 당신의 아내는 당신을 속였어요. 저는 아내의 고향 마을을 찾아가기로 했어요. 아내가 태어나고 자란 마을은 서울에서 차로 3시간 거리에 있는 작은 시골 마을이었어요. 마을에 도착해서 이웃들에게 물어봤어요. 혹시 김수진이라는 사람 아세요? 20년 전쯤에 이 마을에 살았던 마을 주민, 김수진이요? 김철순의 딸 말씀하시는 거죠? 네, 맞아요. 혹시 그 가족에 대해서 아시는 게 있나요? 마을 주민, 아이고 그 집은 정말 불쌍했어요. 아버지가 마을 사람들 돈을 가지고 도망갔거든요. 마을 주민의 말을 듣고 저는 충격을 받았어요. 마을 주민, 김철수가 마을 개발 사업한다고 사람들한테서 돈을 모았는데 그 돈을 다 가지고 사라진 거예요. 그럼 수진이와 그 가족은 어떻게 됐나요? 마을 주민, 수진이는 그때 고등학생이었는데 정말 힘들어했어요. 오빠도 있었는데 그 아이도 아버지 일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죠. 다른 마을 주민도 비슷한 이야기를 해줬어요. 마을 주민 2, 수진이 오빠 영식이는 정말 착한 아이였는데 아버지 때문에 마을에서 살기 힘들어졌죠. 그 오빠는 지금 어디 있나요? 마을 주민이 글쎄요 어느 날 갑자기 사라졌어요. 수진이도 그 후로 서울로 올라갔고 저는 점점 더 혼란스러워졌어요. 아내가 왜 이런 과거를 숨겼을까요? 마을에서 더 많은 정보를 얻기 위해 며칠 더 머물렀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마을 이장, 김철수가 사라진 후에도 영식이가 아버지 빚을 갚으려고 노력했어요. 정말요? 마을 이장, 내 그 어린 나이에 아르바이트를 여러 개씩 하면서 조금씩 갚아나갔어요. 하지만 워낙 큰 돈이라. 그래서 결국 포기한 건가요? 마을 이장, 아니요 영식이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사라진 거예요. 저는
영식이란 사람에 대해 더 알고 싶어졌어요. 마을 사람들의 증언을 종합해보니 영식이는 정말 책임감이 강한 사람이었어요. 마을 주민 3. 영식이는 아버지가 저지른 일을 정말 미안해했어요. 마을 사람들한테 계속 사과하고 다녔죠. 그런 사람이 왜 갑자기 사라졌을까요? 마을 주민 3. 글쎄요, 아마 부담이 너무 컸나 봐요. 어린 나이에 감당하기엔 너무 큰 짐이었죠. 서울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계속 생각했어요. 아내의 오빠 영식이와 지금 일어난 일들이 관련이 있을까요? 집에 도착하니 또 편지가 와 있었어요. 편지 내용, 이제 진실에 가까워졌군요. 마지막 장소로 오세요. 모든 답이 그곳에 있습니다. 주소, 경기도 양평군, 리, 폐가. 저는 더 이상 혼자 갈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경찰에 연락했어요. 경찰서죠? 실종 신고했던 김정호입니다. 중요한 단서를 발견했어요. 어떤 단서인가요? 범인으로 추정되는 사람이 저를 특정 장소로 부르고 있어요. 경찰과 함께 그 주소로 향했어요. 그곳은 정말 외진 곳에 있는 오래된 폐가였어요. 김정호 씨 위험할 수 있으니까 저희 뒤에 계세요. 네, 알겠습니다. 폐가 안으로 들어가니 정말 충격적인 광경이 펼쳐졌어요. 아내 수진이와 딸 예린이가 의자에 묶여 있었어요. 수진아, 예린아. 여보가 왔구나. 아빠, 무서웠어요. 저는 급하게 달려가서 아내와 딸을 풀어주려고 했어요. 그때 어둠 속에서 한 남자가 나타났어요. 낯선 남자, 형부. 누구세요? 낯선 남자. 저는 영식이에요. 수진이 오빠. 저는 깜짝 놀랐어요. 아내의 오빠가 살아있었던 거예요. 오빠, 왜 이런 짓을 해요? 수진아, 넌 너무 행복하게 살고 있어. 나는 20년 동안 지옥 같은 삶을 살았는데. 무슨 소리예요? 왜 제 가족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형부 당신은 모를 거예요. 아버지가 저지른 일 때문에 제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영식이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저는 20년 동안 아버지 빚을 갚으려고 노력했어요. 하지만 너무 큰 돈이었어요. 오빠 그래서 집을 떠난 거예요? 그래도 이상 마을에 있을 수 없었어. 사람들의 시선이 너무 차가웠거든. 영식이는 계속해서 자신의 이야기를 했어요. 서울로 올라와서 온갖 일을 다 했어요. 공사장에서 일하고 식당에서 설거지하고 택시 운전도 했어요. 그럼 왜 수진이한테 연락을 안 했어요? 수진이가 행복하게 사는 걸 보니까 방해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런데 뭐예요? 최근에 제가 큰 사고를 당했어요. 병원비가 너무 많이 나왔어요. 영식이는 절망적인 표정으로 말했어요. 그래서 수진이한테 도움을 요청하려고 했는데 당신들이 너무 행복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짓을 한 거예요? 저는 그냥 가족이 그리웠어요. 20년 동안 혼자 살면서 너무 외로웠어요. 경찰이 영식이를 체포했어요. 김영식 시감금죄로 체포합니다. 수진아, 미안해. 오빠가 정말 미안해. 오빠, 왜 진작 말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도와줄 수 있었는데. 가족은 구출되었지만 저는 마음이 편하지 않았어요. 집으로 돌아온 후에도 계속 불안했어요. 수진아, 정말 괜찮아? 네 괜찮아요. 무서웠지만 이제 끝났잖아요. 아빠 저도 괜찮아요. 하지만 저는 밤마다 악몽에 시달렸어요. 꿈속에서 계속 아내와 딸이 사라지는 꿈을 꿨어요. 수진아, 수진아 어디 갔어? 꿈에서 깨어나면 식은땀이 흘렀어요. 며칠이 지나도 불안감이 사라지지 않았어요. 여보 요즘 많이 힘들어 보여요. 상담을 받아보는 게 어때요? 상담이요? 내 트라우마 때문일 수도 있어요. 저는 정신과 상담을 받기로 했어요. 상담실에서 의사 선생님과 이야기를 나눴어요. 김정호 씨 최근에 어떤 일이 있었나요? 제 가족이 실종되었다가 구출되었어요. 그 일로 많이 힘드셨겠네요.
구체적으로 어떤 증상이 있나요? 밤마다 악몽을 꿔요. 그리고 가족이 또 사라질까봐 불안해요. 의사 선생님은 저에게 여러 가지 질문을 했어요. 김정호 씨 혹시 그 사건 이전에도 비슷한 경험이 있었나요? 비슷한 경험이요? 내 가족을 잃거나 떠나보낸 경험 말이에요. 저는 갑자기 어릴 때 기억이 떠올랐어요. 아, 제가 어릴 때 부모님이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어요. 그때 몇 살이었나요? 10살이었어요. 그 충격이 아직도 남아있을 수 있어요. 상담을 받으면서 저는 점점 이상한 기분이 들었어요. 의사 선생님이 계속 질문을 했어요. 김정호 씨 혹시 최근에 현실과 꿈을 구분하기 어려운 적이 있었나요? 그게 가끔 그런 적이 있어요. 어떤 상황에서요? 가족과 대화를 하는데 나중에 생각해보면 실제로 대화를 했는지 확실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의사 선생님의 표정이 심각해졌어요. 김정호 씨 제가 몇 가지 검사를 해보고 싶은데요. 무슨 검사요? 정신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한 검사예요. 며칠 후 검사 결과가 나왔어요. 김정호 씨 검사 결과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네, 말씀해 주세요. 김정호 씨는 심각한 트라우마로 인한 해리성 장애를 앓고 계세요. 해리성 장애요? 내 현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상황에서 마음이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낸 방어 기제예요. 저는 의사 선생님의 말을 이해할 수 없었어요.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어요. 김정호 씨 혹시 집에 가족 사진이 있나요? 네, 있어요. 그 사진을 한번 가져와 주실 수 있나요? 저는 집에서 가족 사진을 가져왔어요. 의사 선생님이 사진을 보더니 충격적인 말을 했어요. 김정호 씨 사진에는 당신 혼자만 찍혀 있어요. 뭐라고요? 그럴 리가 없어요. 분명히 수진이와 예린이도 함께. 저는 급하게 사진을 확인해 봤어요. 정말로 저 혼자만 찍혀 있었어요. 이상해. 분명히 가족이 함께 찍힌 사진이었는데, 김정호 씨 제가 조사해 본 결과 당신은 결혼한 적이 없어요. 그리고 자녀도 없고요. 그럴 리가 없어요. 제 아내 수진이와 딸 예린이가 있어요. 김정호 씨 진정하세요. 천천히 설명해 드릴게요. 의사 선생님은 차분하게 말했어요. 당신은 10년 전 교통사고로 약혼자와 그녀의 조카를 잃었어요. 약혼자요? 내김수진 씨와 그녀의 조카 예린이요. 당신이 운전하던 차에 함께 타고 있었는데 저는 온몸이 떨렸어요. 그 사고로 두 사람이 모두 사망했고 당신만 살아남았어요. 아니에요. 그럴 리가 없어요. 당신은 그 충격으로 심각한 죄책감과 트라우마에 시달렸어요. 그래서 무의식적으로 그들이 살아있다고 믿게 된 거예요. 저는 머리가 하얗게 변하는 느낌이었어요. 그럼 지금까지 제가 본 것들은 모두 모두 당신의 상상이었어요. 당신의 마음이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해서 만들어낸 환상이었어요. 저는 그 순간 모든 기억이 되살아났어요. 10년 전 그날비가 내리는 저녁이었어요. 수진아 조심해서 가자. 네, 천천히 가요. 삼촌 저 무서워요. 괜찮아 예린아. 삼촌이 안전하게 데려다 줄게. 그런데 갑자기 앞에서 트럭이 나타났어요. 그 순간의 기억이 선명하게 떠올랐어요. 병원에서 깨어났을 때 의사가 말했어요. 병원 의사, 김정호 씨 정신을 차리셨군요. 수진이는, 예린이는 어떻게 됐어요? 병원 의사, 죄송합니다. 두 분 모두. 그때부터 저는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했던 거예요. 상담실에서 의사 선생님이 계속 말했어요. 김정호 씨 당신은 지금까지 혼자 살아왔어요. 그 집도 당신 혼자 살고 있는 집이에요. 그럼 실종 사건도 모두 당신의 상상이었어요. 경찰 신고도 편지도 형식이라는 사람도 모두요. 저는 완전히 무너졌어요. 그럼 저는 10년 동안 혼자 살면서 가족이 있다고 믿고 있었던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당신의 마음이 너무 아파서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낸 방어기제였어요.
저는 그날 집으로 돌아왔어요. 집은 정말 텅 비어 있었어요. 가족의 흔적은 어디에도 없었어요. 수지나, 예리나.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서 울었어요. 그동안 제가 대화했던 모든 것들 함께 했던 모든 시간들이 허상이었다니. 하지만 저에게는 그 시간들이 너무나 생생하고 소중했어요. 비록 환상이었지만 그 시간들이 저에게는 정말 행복했어요. 저는 수진이와 예린이의 사진을 꺼내서 봤어요. 사고 전에 찍었던 진짜 사진이었어요. 미안해 수진아, 예린아. 내가 너희를 지키지 못해서. 그날 밤부터 저는 정신과 치료를 받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정말 힘들었어요. 현실을 받아들이는 게 너무 고통스러웠거든요. 김종호 씨 치료는 시간이 걸려요. 천천히 현실을 받아들여 나가시면 돼요. 선생님, 저는 정말 그들과 함께 살았던 것 같은데. 그 감정들은 모두 진짜예요. 비록 현실이 아니었지만 당신의 사랑은 진짜였어요. 몇 달간의 치료를 받으면서 저는 조금씩 나아졌어요. 그리고 진짜 현실과 마주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수진이와 예린이의 묘소를 찾아갔어요. 수진아, 예린아, 이제야 너희를 제대로 찾아왔어. 묘비 앞에서 저는 진심으로 사과했어요. 미안해. 내가 너희를 지키지 못해서, 그리고 그동안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해서. 바람이 살랑 불어왔어요. 마치 그들이 대답하는 것 같았어요. 그날부터 저는 새로운 삶을 시작했어요. 상담을 계속 받으면서 조금씩 일상을 회복해 나갔어요. 그리고 비슷한 상황에 있는 사람들을 돕는 일을 시작했어요. 트라우마 환자들을 위한 자조 모임에 참여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김정호라고 합니다. 모임 참가자, 안녕하세요. 저도 여러분과 비슷한 경험을 했어요. 사랑하는 사람을 잃고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했던 경험이요. 제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이 위로를 받는 모습을 보면서 저도 치유되었어요. 1년이 지났을 때 저는 정말 많이 나아져 있었어요. 여전히 수진이와 예린이가 그리웠지만 이제는 현실을 받아들일 수 있었어요. 어느 날 저는 새로운 결심을 했어요. 수진아, 예린아, 나는 이제 정말로 너희를 보내줄게. 그리고 너희를 위해서라도 잘 살아갈게. 그리고 저는 정말로 새로운 삶을 시작했어요. 트라우마 상담사가 되기 위해 공부를 시작했어요. 제가 겪었던 고통이 다른 사람들에게는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몇 년 후 저는 정식 상담사가 되었어요. 그리고 저와 비슷한 상황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도왔어요. 선생님, 저도 선생님처럼 나아질 수 있을까요? 물론이에요. 시간이 걸리겠지만 분명히 나아질 수 있어요. 정말요? 네, 저도 그랬으니까요. 가장 중요한 건 현실을 받아들이는 용기예요. 지금도 저는 매일 수진이와 예린이를 생각해요. 하지만 이제는 아픈 기억이 아니라 소중한 추억으로 간직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들이 저에게 남겨준 사랑으로 다른 사람들을 도우며 살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됩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께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어요. 때로는 우리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현실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 현실을 피하는 것보다는 용기를 내서 마주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리고 혼자서 모든 걸 감당하려고 하지 마세요.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필요해요. 상실의 아픔은 쉽게 사라지지 않아요. 하지만 그 아픔을 통해 더 강해질 수 있고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힘을 얻을 수도 있어요. 혹시 지금 비슷한 고통을 겪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포기하지 마세요. 시간이 걸리더라도 분명히 나아질 수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소중히 여기는 거예요. 언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까요.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작은 깨달음이나 위로가 되었다면 정말 기쁠 거예요. 만약 이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구독 버튼도 꾹 눌러주시면 더 많은 의미 있는 이야기로 찾아뵐게요. 댓글로는 여러분의 생각이나 경험을 나눠주세요. 서로의 이야기를 통해 더 많은 것을 배우고 위로받을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혹시 지금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혼자 끙끙 앓지 마시고 도움을 요청하세요. 여러분, 주변에는 분명히 도와줄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다음 주에도 여러분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줄 새로운 이야기로 찾아뵐게요. 그때까지 건강하시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소중한 시간 보내세요. 인생은 예측할 수 없지만 그렇기 때문에 더욱 소중한 거라는 걸 잊지 마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 김정호의 이야기는 단순히 한 사람의 비극이 아니에요. 우리 모두에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이거든요. 갑작스러운 상실 받아들이기 어려운 현실 그리고 그것을 피하고 싶은 마음. 이 모든 것들은 인간이라면 누구나 경험할 수 있는 감정들이에요. 중요한 건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하느냐예요. 현실을 피하고 도망치는 것보다는 비록 고통스럽더라도 용기를 내서 마주하는 것이 결국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들어줘요. 그리고 혼자서 모든 걸 해결하려고 하지 마세요. 가족, 친구, 전문가. 우리 주변에는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특히 정신건강 문제는 절대 혼자 끙끙 앓아서는 안 돼요. 부끄러워할 일도 아니 고약한 사람이라는 증거도 아니에요. 단지 도움이 필요한 상황일 뿐이에요. 만약 여러분 중에 비슷한 증상을 경험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세요. 정신건강의학과나 상담센터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주변에 그런 분들이 있다면 따뜻한 관심과 이해를 보여주세요. 때로는 작은 관심 한마디가 큰 힘이 될 수 있거든요. 오늘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혹시 비슷한 경험이 있으시거나 이런 상황에 대한 여러분만의 생각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와 경험이 다른 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우리는 서로의 이야기를 통해 배우고 성장할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이런 깊이 있는 이야기들을 계속 들으시고 싶다면 알림 설정도 꼭 해주세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이 저희에게는 정말 큰 힘이 돼요. 사연일기는 단순히 재미있는 이야기만 들려드리는 채널이 아니에요. 인생의 깊은 의미와 교훈 그리고 우리가 놓치기 쉬운 소중한 가치들을 함께 찾아가는 채널이에요. 때로는 무겁고 슬픈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그런 이야기들을 통해서도 우리는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어요. 인생의 진짜 의미가 무엇인지 정말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말이에요. 다음에는 또 어떤 이야기로 찾아뵐까요? 여러분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줄 수도 있고 깊은 생각에 빠지게 할 수도 있는 새로운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그때까지 건강하시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소중한 시간 보내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고 아껴주세요. 인생은 한 번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더욱 소중하고 더욱 의미 있게 살아가야 해요. 오늘도 저희 사연 얘기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